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큰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바로 2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을 떠나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계속 지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요사이 친이 친박이란 말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법치 파괴에 맞서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른바 비박,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비박, 친박 또는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이런 양 진영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은 화해를 할 거냐, 통합을 할 거냐 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선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결의안, 공정재판 촉구 결의안 정도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친박, 비박, 탄핵 찬성, 탄핵 반대파의 핵심 인물들이 만나서 토론하는 그 자리에 저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한 것은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하나 동의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과거의 새누리당이죠.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분열이죠. 그 말은 바로 분열입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실증한 사람들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리에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등장을 초래했다는 좀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 찬성파들은 아직도 그 행동을 정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죄를 거부합니다. 반대로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사죄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통합이 된다, 이런 자세가 유지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도 잘못한 거 있다, 우리도 잘못한 거 있다. 특히 2016년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신념으로 한 사람들이니까, 신념으로 했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봅니다. 이분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보수적 가치를, 반공자유민주주의를 핵심적으로 하는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일관된 의정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투쟁에는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심재철 의원을 보고 왜 당신 탄핵에 찬성했느냐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요사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새로 뽑힌 원내대표, 이렇게 새로 지휘부가 꾸려졌으니까 저는 당원도 아니고 제3자 입장인데, 이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거듭 태어난 자세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고 남북한의 극좌 세력, 극좌 합작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한국을 지켜내려면 뭘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데 대한 저의 아이디어를 하나 정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병준 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를 생각하면서 본 메모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차기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차기 전당대회가 자유한국당의 잘못한 점과 잘한 점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메모를 썼습니다. 요컨대 자유한국당의 차기 전당대회는 당의 역사적 공과를 정리하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함으로써 당의 내분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앞으로 뭘 할 거냐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짐하는 그런 결정적 기회입니다. 전당대회는 중요합니다. 전당대회가 당의 노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꼭 공산당이 아니더라도 이 전당대회가 당의 주권적 행동입니다. 미국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의미를 역사적 노선 결정의 기회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메모 형식으로 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다루면은 너무 첨예하고 양보할 수 없는 확신의 문제가 있어 합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로 삼는 대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이고 그 체제를 건설한 자유진영이며 이명박 박근혜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이므로 자유한국당도 같은 차원의 역사적 이념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차원의 공식적인 토론과 평가의 결과로서 역사적 문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 문서에는 대강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그것을 오르면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자당, 민자당은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 민주당의 합당이었습니다. 민자당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등 대한민국 주류 세력, 즉 반공자유민주 세력의 흐름을 이어가는 정통 세력임을 분명히 하고 영역을 다 껴안고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못한 것은 바로잡아 갈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명박 정부의 공과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좌파 정권 10년의, 그전 좌파 정권 10년의 대북 저자세를 어느 정도 바로잡았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광우병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반국가적 종북 세력을 방치하였으며 한나라당의 분열을 수습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과 4대 개혁으로 국가의 능률성을 드높이고 대북 엄정 자세를 견제하였지만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분열을 방관하고 친중 반일 노선으로 기울었으며 선동의 굴복, 해경 해체와 문창극 포기 등 허약한 지도력을 노출시켰습니다. 특히 2016년 4월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해가지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당내 분열을 노출시켜 총선 패배를 부르고도 친박 세력이 당권을 계속 장악해가지고 이른바 비박 세력의 원한을 산 점이 있습니다. 탄핵 사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관계를 덮어오다가 언론에 폭로되자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언론의 선동 보도와 촛불 시위에 저항 없이 밀리게만 하였습니다. 이른바 친박 세력은 비박 세력 설득에 나서지 않고 그렇다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항을 포기하고 비박 세력은 좌파와 맞서온 자당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탄핵해가지고 반대한민국적 성향의 문재인 정권을 등장시키는데 기여한 반역사적 책임이 큽니다. 탄핵 소추 의결 및 탄핵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내용에서는 법치주의를 위반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측과 탄핵에 반대한 측이 엇비슷한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에 대한 합의된 평가를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개의 다른 견해를 무리하게 하나로 만들려 하지 말고 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점을 그대로 적시하여 역사의 평가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말하면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면 agree to disagree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병기하는 겁니다. 탄핵 찬성이든 반대 세력이든 합의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한민국 성향의 극좌 세력이 민족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정치적 보복 수사 및 재판으로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을 사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비박이든 친박이든 탄핵파든 탄핵 반대파든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및 공정재판 촉구. 박근혜 씨는 지금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이 있어 사면이 아니고는 불구속 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속전속결로 형을 확정해버리면 불구속 요구의 이유가 없어지고 사면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 구걸로 보일 수가 있으므로 신뢰성에 한계가 있고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도 허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정으로 좌파 정권 등장을 막기 위한 읍참 마속이었다면 작년 5월 대선에서 반문재인 보수 중도 연합 전선을 만들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전무하였고 오히려 홍준표, 유승민으로 분열되어 그 결과로서 41%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등장시킨 전략 부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출당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해야 할 자유한국당이 그를 출당시킴으로써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 세력을 화나게 한 것은 보수를 위축 분열시킨 큰 실수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미도 보지 못했습니다. 비박 친박끼리의 사과와 화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양쪽의 사죄여야 합니다. 책임 전가나 인적 청산 차원의 수습이 아니라 과거를 사죄한 바탕에서 배전의 개혁과 투쟁 그리고 정권 탈환을 다짐하는 미래를 기약하는 사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통일 세력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다짐이어야 합니다. 사죄만 하면 안 됩니다. 다짐. 김정은 문재인 합작의 국채변경 기도를 저지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남북한의 좌파 기득권 세력을 혁파하여 자유통일을 기필코 이룸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겠다는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론으로 결정된 공식 문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이로써 과거를 정리하여 당내의 분열을 공식적으로 해소하고 미래를 기약해야 합니다. 보수 정치사에 남을 만한 역사적 문서로 격상시키려면 정당대회에서 채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등소평의 지도로 모택동 시절의 문화 대혁명을 정리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 전체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당 결정문으로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문서를 만들기 위한 자유한국당 내의 치열한 토론 그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메모를 써봤습니다. 이 전문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